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 혼자서 즐거워하고 혼자서 이렇게 혼자서 미쳐 가지고 애터미 하고 있는 지금 12년 차예요 저는. 12년 된 샤론 로즈 마스터 송주현 인사드립니다. 와. 어 12 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샤론 로즈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12년 동안 에 샤론 로즈 했는데 저렇게 자신감 있게 나타나다니.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어요. 또 12년 동안 어떻게 했길래 '샤론 로즈밖에 못 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 모든 생각은 각자 자기 마음이니까. 예. 그런데 저는요. 12년 해서 지금 반쪽 크라운 마스터입니다. 회사에서 저에게 준 직함은 샤론 로즈인데요. 저의 계보도상은 반쪽 크라운이에요. 왜냐하면 대실적 쪽에 총장님이 두 분이 계세요. 두 분이 계시고 지금 또 한 명이 총장 가겠다고 준비를 하고 계시대요. 무서운 속도로 한쪽은 막 커져가고 있고 자 그렇다면 저의 숙제는 뭘까요? 한쪽만 잘하면 돼요, 한쪽만. 그런데 오늘 제가 이거 녹화 안 되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강의죠. 네네. 그러길 바랍니다. 왜냐면 네 아시잖아요. 내 집안에서는 말하지 못하는 거를 딴 집 가서 얘기하고 "우리 참 이래요." 이러면서 얘기하는 뭐냐면 근데 저는 자랑밖에 할 게 없어요, 자랑밖에. 왜냐하면 저는요. 저 대실적하고 일을 하고 거기서 배운 인성이라든지 내가 가진 생각 같은 것들을 소실적 가서 다 풀어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재밌어요, 이 일이. 배울 수도 있고 서로 공감할 수도 있고 이거를 결과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이 애터미가 정말 대단한 비즈니스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센터에서 와 저를 이렇게 보아주시는 전주 미래센터도 계시고 대전 담쟁이 센터도 계시고요. 센터 안에서 저를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그래서 조심스럽고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사장님들이 저 여자도 저렇게 했다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지셔서 언젠가 우리가 세미나장이나 원데이 세미나장에서 저를 이렇게 생긴 사람이 저 멀리서 보인다 그러면 우리 서로 손잡고 어하둥둥 손 이렇게 막 우리 강강수월래 민족이잖아요. 반갑게 인사하면서 저 이렇게 나도 이렇게 사업하고 있다고 서로 힘이 돼 주는 그런 우리 사랑스러운 애터미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죠? 이 송주연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PPT를 만든 게 참 많은데요. 오늘은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주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쫙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저는 애터미 하기 전에는 잘 안 보이시나요? 좀 크게 해 볼까요? 크게가 되나요? 보자. 크게. 아 우리 사장님들 화면을 이렇게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애터미 하기 전에 도서관 사서라는 직업이 있었고요. 또 아이들에게 독서지도 책을 잘 읽고 그 생각들을 풀어내게 하는 독서 논술 강사였어요. 그렇게 저는 그 직업을 한 10 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가 12 년을 했어요, 애터미를.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오래 한 일이 애터미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10 년을 하면 10년 동안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프로라고 하잖아요. 프로. 프로. 그다음에 전문가. 그 잘한다. 이런 사람을 장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장인 정도 되려면은 인생을 바쳐야 돼. 인생을. 그런데 어떤 직종에 한 10년간 하면요. 정말 프로, 뭐 전문가 이렇게 돼가지고요. 정말 존경을 받아요. 존중을 받는데 중요한 건요. 도서관 사서 10년, 독서 논술 10년 아무리 해도요. 똑같아요. 1년 지나면 재계약을 위해서 이력서를 써서 돌아다녀야 되고 또 저보다 더 유능하거나 더 능력 있는 강사가 나타났다 이러면 이제 긴장을 하게 돼요. 왜? 밥그릇 싸움이거든요. 시장은 한정돼 있는데 내가 밀려날 가능성이 높아요. 왜? 나는 나이를 먹고 새로운 또 독서 기법이라든지 이런 논술 기법들을 배우지 않고 예전 거, 3년 전 거 그냥 써먹었다가는 애들도 다 알고요. 엄마들도 알아요. 아, 이 선생님 공부 안 하네.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요. 거기서 도태되기 마련이에요. 어떤 직업이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면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밀려나거나, 어, 루저가 되는 거예요. 피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경쟁 사회의 피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굉장한 큰 사건이 있었어요. 자, 이걸 잠깐 내리겠습니다. 큰 사건은 뭐냐면, 평생 30한 6년간 직장 생활을 하시던 우리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예, 중도암이 되셔가지고, 신약 개발하는 그 케이스에 잘 맞아가지고요. 그 약이 정말 잘 맞았어요. 그래서 암이었지만 신약이 잘 맞아서 1년간 잘 치료를 하시다가 갑자기, 폐혈증으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게 우리 아이 18개월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가 1년 동안 투병하고 하는 동안에 저는 임신을 하고 아이를 출산을 하는 과정이라 아버지를 아픈 아빠를 제대로 못 봤어요. 한 2번 정도밖에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거운 마음이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산후 우울증에다가 또 그 아버지를 잃은 그 충격에 굉장히 좀 많이 좀 이렇게 마음에 병이 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직업이 군인이다 보니까 군인 따라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다 보면 뭐가 있냐면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고 좀 정들만 하면 이사 가고 그래서 제가 사람을 잘 못 믿어요. 그리고 마음도 잘 안 줄라 그래. 그런 와중에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지, 내 주변엔 아무도 없지, 막 이러다 보니까 혼자 쓸쓸하게 이렇게 있는데, 그런 시간이 한 2, 3년 정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남편이 또 발령이 난 거예요. 어디로? 강릉으로. 강릉으로 발령이 나서 이렇게 강릉으로 왔는데, 제가 강릉에 와가지고, 지금 강릉에 살거든요. 그때부터 강릉에 살아요. 왜? 이 산과 바다, 이 자연이 저의 우울증과 이 아버지를 잃은 그 슬픔의 충격에서 이제 벗어나게 자연 치유가 된 거예요. 그냥 애 데리고 대관령으로 산으로 바다로 막 그냥 다녔어요. 선크림도 안 바르고 그냥 그냥 다녔어요. 막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드디어 내 옆에 남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우리 아빠랑 똑같이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 직장 생활을 하는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그냥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남자였어요. 가장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싹 스쳤냐면, 이러다가 이 남자도 갑자기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심이 확 왔어요, 저가.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애가 5살쯤 됐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정신 차렸어요. 어머, 이 남자도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하나.
그게 확 무서운 마음이 들면서 '내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이력서를 써서 이제 애가 한 5살쯤 됐으니까 얘를 이제 기관에 이제 보내고 제가 이제 이력서를 써서 직장을 알아보러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도서관 사서 일을 하려고 교육청에다가 이력서를 들고 갔는데 경기도 교육청하고 이놈의 강원도 교육청하고 수준 차이가 있어요. 경기도 교육청은요, 각 초등학교마다 도서관 사서를 뽑아요. 그런데 이 강원도 교육청은 뽑아요. 예. 안 뽑고 뭘 뽑냐면 도서관 도우미를 뽑아요. 사서 도우미를 뽑아서 경기도에서는 사서한테 만약에 180만 원, 200만 원 정도 월급을 줬다 그러면 강원도는 여기는 70만 원의 사서 도우미 월급을 주고 사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사서가요. 제가 한 5년 동안 쉬었다가 이 직업에 딱 왔더니 뭐가 달라졌냐면 컴퓨터의 발달, 인터넷의 발달로 사서가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스처가 하는 일이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릴 때 책 여기 앞머리에 보면은 요만한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알 수 없는 암호들이 막 있잖아요. 그게 바로 도서관 사서가 하는 일인데요. 이 책은 예, 0번부터 900번까지 그 십진 분류표에 해당하는 분류를 하고 작가는 어떤 작가고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이러면서 그거를 암호화시킨 게 그 분류 기호라는 건데 그거를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왜? 우리나라 최고의 도서관 사서가 계시는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책 이름을 치고 엔터를 딱 누르면 그 책에 대한 분류 기호가 딱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요, 복사하기를 하세요. 복사하고 우리 도서관 프로그램에 와서 붙여넣기를 하고 출력을 하면요. 스티커가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이거는 기초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겠죠. 이제 도서관 사서는요. 그냥 컴퓨터 조금 만지시면 다 할 줄 알아요. 그러니 누가 비용을 많이 들여가지고 도서관 사서를 억지로 뽑겠습니까? 맞나요? 아, 도서관 사서 이제 끝났다. 내가 할 일이 없네. 그런데 어차피 이 기간에서 뽑지도 않는 도서관 사서는 내가 목을 베고 이력서를 들고 다니느니 내가 내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걸 찾자 해서 제가 도서관 사서를 안 하고 독서 논술 강사를 띱니다. 각 학교로 이제 그 시간마다 제가 운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그걸 이제 일종의 보따리 장사라고 해요. 우리가 보따리 장사를 합니다. 보따리 장사. 근데 이게요 재밌어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이들만 상대를 하다 보니까 정신 연령도 아이들이고 이 마음이 순수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일하는 건 좋은데 처음에 제가 애터미를 접했을 때 너무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거였어요. 어른들을 상대해야 된다라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어른들을 상대하는 게 힘들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애터미를 선택을 했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런 순수한 마인드의 이 사람이 애터미를 딱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저는요. 이건 말이 어디에 새다 하면 안 돼. 왜냐하면요. 박한길 회장님한테 제가 고소당할 수 있어요. 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아이고 이 애터미 3분 안에 망한다. 왜? 다단계니까. 다단계니까 3분 안에 망한다. 라고 큰 소리 치면서 막 뜯어본 거예요. 아유, 이런 거요. 백날 해봐야 안 돼요. 이러면서 저한테 전해주신 사장님한테 막 뭐라고 한 거예요, 제가. 그런데 가입도요, 제가 얼마나 까다롭게 했는지 아세요? 자, 저처럼 가입하신 분이 있으면 분명히 성공하실 거예요. 저 지금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초대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냐면 제가
막 물어봤어요. 사장님, 이거 가입비 있어요? 했더니 없대요. 그럼 한 달에 얼마씩 사야 돼요? 없대요. 그러면은 내가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얼마를 투자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들이 어때요? 뭐 좀 해본 사람이 물어본 것 같죠? 뭐 좀 해본 사람이, 어디서 당해본 사람이 질문하는 문구들이에요. 그쵸? 예. 지금 오늘 이 미래센터, 또 다른 대전 담쟁이 센터, 또 하모니 센터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그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이 질문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3년 안에 망한다라고 굳게 믿고 물건만 썼던 사람이 지금 12년째 아직도 안 하고 계속 이 회사에 이러고 있어갖고 지금 다른 라인에 와가지고 이 애텀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비밀을 제가 오늘 얘기해 드릴게요. 뭐냐면 애터미는 3년 안에 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아, 왜 의심하고 내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했을까라는 걸 후회했어요. 자, 애터미를 만나고 그러면 1년 동안 제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1년 동안 제품을 썼습니다. 뭐냐면 남편이 저렇게 새벽부터 나가서 밤까지 열심히 일하고 처자식을 위해서 저렇게 새벽볼 보고 달을 보고 집에 들어오는 저 직업군인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림을 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까요? 소비예요, 소비. 예, 소비. 소비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를 써봤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비밀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저의 전공은 유통경영학입니다. 유통경영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그것도 아주 유통이 핫하게 일어나는 유행이 많이 바뀐다는 부산의 모 대학에서 저는 유통경영학을 전공하고 저는 제 인생을 경영하는 게 저는 참 재밌었어요. 저는 남편과 결혼한 것도 전략적으로 결혼을 한 거고요. 지금도 저는 전략적으로 살아요. 오늘 하루도 전략적으로 살고 제가 이 팀에 와서 하는 이 이유도 여러분 전략입니다. 근데 제가 아니고 여기에 누군가가 저를 전략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김미숙 로얄 마스타님하고 누군가가 있어요. 저를 끼워 넣었어. 이 모든 전략이에요. 전술이 없으면 우리는 이 비즈니스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공자들이 책을 읽어라, 뭐 성공자들 찾아서 복사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비밀은 뭐냐면 여러분들 성공 서적들, 마케팅 서적들을 읽으면 진짜 답이 나옵니까? 답이 나와요? 자, 우리 좀 생각 좀 해보자고요. 제가 요거는 우리 사업자들하고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요거 비밀은 하나 제가 나눠드리고 싶어요. 자, 성공 서적을 읽으면 정말로 비즈니스에 대한 성공적인 비밀들을 여러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이야기해줘요? 안 해줘요. 모호한 이야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에 초뷰카 시대라는 책이 그나마 이제 애터미를 인용을 해서 이 애터미는 이러이러한 회사라고 설명이 돼 있지, 또 다른 마케팅 책이라든지 이런 책들은 아무리 봐도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 거야라는 걸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마케팅 성공책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음, 책 읽는 거를 도서관 사서임에도 불구하고 책을 편식을 해요. 저는 책을 골라 읽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야기하는 책 중에, 그리고 동기부여하는 책 중에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 치고 그냥 하라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치고 책 제목이 이래요. 치고 그냥 치고 그냥 하라라는 노란 책이에요. 이렇게 얇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마음이 흔들리고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라는 이제 초보 사장님들 그런 분들은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한 1시간이면 훌훌 읽거든요. 그리고 그냥 하세요. 어떻게? 시키는 대로. 누가 시키는 대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런데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긴 하는데 부정적으로 시키는 건 하면 안 돼. 그러면 내가 망해요. 근데 내가 긍정적으로 시키는 일은 그냥 해보세요. 뭐냐면 제가 이 애터미를 전달받았을 때 이 마음속에서 왜 마케팅을 제가 공부를 했잖아요. 대학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들었던 거예요. 제가. 교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마케팅, 수많은 마케팅 중에 네트워크 마케팅도 그냥 한 가지 방법인 거예요. 자, 그럼 마케팅이 뭐냐면 우리들은 소비자잖아요. 우리 소비자들 사업 아니잖아요. 사업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큰 돈을 투자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든 사업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케팅이라는 건 사업가들이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님 이런 분들이 거대한 자본을 투자한 사람들이 어떻게 조금의 비용을 투자해서 이만큼 많은 수입을 얻을까라는 거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학문이 마케팅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마케팅은 우리 같은 소비자를 위한 거예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사업가를 위한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 앞에 네트워크라는 걸 붙여가지고 이게 약간 소비자들을 위한 것처럼 이제 싹 말을 이렇게 살짝살짝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교수님 뭐라 그랬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말 좋은 이론인데 이대로 지금 제대로 하는 회사나 그런 게 본보기가 없어서 내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 이거는 그냥 넘어가자. 이러면서 네트워크 마케팅 그쪽을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 교수님도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비전은 있는데 당한 것 같아요. 당해가지고 제대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성공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간 게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가 있어서 저는 어, 계속해서 이제 이런 비즈니스 마케팅 이런 책들을 계속 보고 찾고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메이도 저한테 스쳐 지나갔었고 멜라루카라는 것도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에피소드는 굉장히 저한테 부정적이었어요. 굉장히 부정적이어갖고 저는 아메이는 한 달 만에 제가 정리를 했고 멜라루카는 6개월 만에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애터미가 딱 나타났어요. 그런데 애터미는 고민을 하는데 너무나 이 마음속에서 뭐가 있었냐면 제발 이거는 이 애터미랑 얘는 진짜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막 가슴속에서 막 싹이 트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꾸물꾸물. 얘는 진짜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한테 전달해 주신 그분이 굉장히 착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순수한 분이었고 저를 이용하려고 얘를 막 알려준 건 아니라는 게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에 얘는 좀 진짜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카탈로그를 이렇게 봤더니 아니 칫솔이 무슨 칫솔이 990원밖에 안 하고 아이크림이 15,0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옛날 6종 시스템에서. 그러면서 15,000원짜리를 일단 쓰면서 저는 안 쓰고 이제 친정 엄마를 먼저 사드렸죠. 그러면서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사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서 요만큼 한 1%는 제발 이 애터미가 진짜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거를 꽉 잡고 애터미에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한다라는 그 자체는 사장님들한테는 꿀이거든요. 이 사람 가입했네? 그러면은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나를 가입시킨 사람이 나를 기대를 해. 기대를 안 주기 위해서 우리 어제도 거절당하신 적 있죠? 어제도 거절당하고 그저께도 거절당하고 우리 애터미 가입 좀 해주세요. 우리 애터미 멤버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안 한다잖아요. 안 하는 그 심리가 뭐겠어요? 가입하면 이제 꼭 끼는 거야. 그러니까 겁나서 안 하시는 거죠. 그분들 마음속에. 근데 저는요, 고민하고 제가 얼른 가입을 했어요. 얼른 가입을 해서 자리를 잡고 소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얼마씩 사야 되는 거 없죠. 가입비 없죠. 아무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싸고 좋은 제품 애터미에서 사서 쓰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슈퍼 체인지를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사장님, 30만 포인트가 다 됐으니까 이제 본인 거 사지 말고 밑으로 사래요. 그때 제가 또 한 번 싸웁니다. 왜 내 포인트를 남한테 주냐고. 이거 내 건데. 내 포인트인데. 자, 저는 무엇을 몰랐습니까? 마케팅 플랜을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 수익이 들어오는지를 이해를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기존에 슈퍼 다니던 마트를 다니던 습관으로 내 포인트 나한테 쌓아야지 왜 남한테 주냐고. 그랬더니 이거 이 바보야. 좀 센터 좀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보 사장님들 센터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센터가 나가면 사업해야 되잖아요. 그쵸? 맞아요? 아니에요. 센터 나간다고 해서 다 사업하는 건 아니에요. 사업하고 안 하고는 내 마음인데 가장 중요한 건 알고 모르고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사업하는 거하고 모르고 사업하는 거하고 다르고요. 알고 제품 쓰는 거하고 모르고 제품 쓰는 거하고 천지 차이예요. 자, 이왕 어차피 나 애터미 제품 일단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은 써볼 거야. 그러면 알고 쓰는 거 하고 모르고 쓰는 거 하고 같아요? 틀려요? 다른 거예요.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가봤어요. 근데 우리 스폰서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요. 있잖아. 서울에서 스폰서님이 오시는데 앉아있을 사람이 없어. 와서 좀 앉아만 있어줘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불쌍하더라고. 세상에 사람이 저렇게 근데 제가 등치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딱 앉아있으면 한 10명이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알았다. 아유 그래. 내가 가서 앉아만 있어줄게 하고 앉아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오셨냐면 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박동철 국장님이 오셨어요. 국장님이. 박동철 국장님이 오셨어요. 그때 당시 박동철 국장님이 한 달에 한 800만 원에서 이제 한 900만 원 이렇게 막 가려고 할 때 오셨거든요. 그런데요, 어머나, 말이 얼마나 빠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 얘기하는데 제가 원래 공부를 잘 못하던 사람이라 말이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거나 이러면 좀 잘 자요. 졸아. 그래가지고 차 앞에 앉아가지고 꼭 졸고 있었어요. 제가 차 가가지고. 왜냐하면 이 애터미에 대한 비전도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와서 앉아만 있어 달라. 물건만 쓰던 사람이 뭐 난 사업할 거 아니니까 이러고 멍하게 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졸음이 오다 보니까 막 머리를 흔들면서 막 자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시간쯤 지났나요? 끝날 때쯤에 돼가지고 시간이 애가 학교에서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엄마, 엄마 실장님이 애터미 하고 있어. 뒷집에 순이 엄마는 애터미 가지고 지금 여행도 가고 차도 사고 먹도 사고 엄마는 애터미 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애가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막 꼬박꼬박 졸다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 애가 왜 우리 집 나한테 왜 소리를 지르지? 애터미 안 하면은 안 되나? 갑자기 제가 놀란 거예요. 아무 앞뒤 사정 없이 앞에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놀래가지고 어머나 그래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우리 다 모르는데 이 애터미가 뭐라고 이거를 안 해 가지고 어느 날 10년 후에 애가 집에 와 가지고 나보고 "다른 엄마 아빠들은 애터미 해 가지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왜? 내 마음속에서는 요만큼의 희망이라는 거를 갖고 있었잖아요. 얘가 진짜였으면 좋겠다라는 걸 내가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폐혈증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누군가가 해독임을 우리 아버지한테 좀 전달을 해 가지고 만 먹었어도 우리 아버지 건강했을 텐데라는 아쉬운 마음을 내가 막 저기 마음 깊은 곳에 은근히 갖고 있었어요. 말은 못 했지만. 그래서 제가요. 한 달에 한 번은 수당을 받아야겠다라는 목표가 생기고 한 달에 한 번은 수당을 받자. 왜? 헬모임을 사서 우리 엄마를 드려야겠다. 왜? 98년도에 우리 엄마는 유방암 환자였거든요. 유방암 수술을 한 우리 엄마가 먼저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고 이후에 이제 2002년도에 2003년도에 우리 아버지가 암 걸려서 이제 투병하는 사람을 우리 엄마가 암 환자였던 우리 엄마가 이렇게 보호를 간병을 했던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없지만 지금 살아서 제 옆에 계시는 우리 엄마한테 해모임을 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한 달에 그때 당시는 지금은 6만 원인데 그땐 7만 원 정도였어요. 어쨌거나 한 달에 한 번 수당을 받아서 내가 방과 후 해 갖고 돈 조금 보태면은 엄마 해모임을 지속 가능하게 사드릴 수 있잖아요. 그 목표, 그 작은 목표 하나를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과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생 시나리오를 쓰고 우리 팀 그룹에서는 내가 우리 스폰서님이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 내 스폰서님이 크라운 마스터 되고 내 그 위에 내 바로 위에 스폰서님이 로얄이 되고 내가 그 스타가 돼 가지고 그다음에 이런 팀 조직을 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큰 목표를 잡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가슴속에서는 진짜 작은 거 하나부터 이뤄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터 똘똘 뭉쳐 가지고 우리 팀이 굳건하게 내 꿈을 꽉 믿을 수 있게 잡기 때문에 제가 12년간 버티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왜? 우리 엄마 해고일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 엄마는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노령연금보다 더 많이 나오는 수당을 받고 계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야. 어떤 일을 해서. 제가 도서관 사서를 한다고 우리 엄마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없어요. 절대 하지 못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도구, 애텀이라는 이 도구, 이 정보를 내 인생에 전략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우리는 영리하게 써먹어야 돼요. 그렇게 했더니 1년 뒤에 스폰서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2011년 10월 18일 날 애터미를 가입을 했는데 2012년 10월 25일쯤에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세일즈 마스터가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 지금 좌측 우측에 250, 250이 포인트가 뜬다니까? 왜요? 나는 못 알아듣고. 그 1년 동안 저는요, 그냥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만 알아들었지, 마케팅 풀리를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제가. 250, 250 하는 거를 내가 긁어가지고 막 이렇게 제품 사재기를 해가지고 막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그게 아니었고, 저는 오직 뭐였냐면, 저는 1년 동안 무엇을 했냐면요. 매일매일 메일 미션을 저한테 줬는데요. 매일매일 영상을 듣자. 어떤 영상? 박한길 회장님의 회사 소개를 거의 외우다시피 저는 막 들었고요. 김현숙 그때 당시 국장님, 지금은 임페리얼님이죠. 김현숙 국장님의 초기 3개월. 자, 우리 초보 사장님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나 아직 세일즈 마스터 안 됐다 하시는 분들, 김현숙 임페리얼님의 초기 3개월의 강의를 매일 들으세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매일 전기 열정을 뿌렸어요.
이 열정을 뿌리지 않으면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애터미 성공의 길이라는 박한길 회장님의 강의에 보면 나와요. 친구 집 앞에서 밤새도록 말할까 말까 하다가 그네에 앉아서 있다가 했다는 그 에피소드, 그걸 듣고 제가요, 하루에 전단지 10장을 뿌리지 않으면 집에를 안 가, 퇴근을 안 했어요. 그리고 매일 한 명의 회원가입을 시켰어요. 매일매일. 매일 그냥 한 명씩 회원가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저한테 붙여주신 별명이 컨택의 여왕이에요. 제가. 컨택의 여왕. 자, 근데 저는 문제가 뭐였냐면 또 어떤 스폰서님이 그래요. 저보고. 아, 송주현 사장님은 찍스 잘하는데 찍스를 못한다는 거예요. 찍만 잘 찍고 찍 못한대. 왜? 정보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애터미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가입을 시키고 사람들은 막 가입을 시키고 모아놨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러면은 못하는 사업자예요? 아니, 괜찮아요. 그래, 너 잘하는 거 해. 계속해 하면서 스폰서님들이 삭제를 해주신 거예요, 저를. 저는 몰랐어요. 저 뒤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해주시더라고요. 예. 지금도 닦아주고 계세요. 저는 참 찍스는 잘합니다. 근데 찍스를 잘 못했던 아주 부족한 사람인데 그냥 앞만 보고 계속 가입만 시켜요, 저는. 계속. 그랬더니 1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양과 질은 같이 가야 되는데 양이 100명이 넘은 거예요. 한 줄에 100명이 넘은 거예요. 그러더니 250만 포인트가 넘어선 거예요. 우와! 그리고 한쪽 줄은 스폰서님이 내려오잖아요. 그죠? 자, 지금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이라서. 스폰서님이 내려왔던 줄도 250만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250만 됐는데 중요한 건 제가 잡고 내려가던 그 줄에서 사업자가 팍 터지면서 갑자기 이 폭발을 한 거예요. 폭발. 그러면서 제 위에 스폰서님이 굳이 본인이 내려가던 그 줄을 잡지 않아도 한쪽 줄이 막 계속 터지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가 저 밑에서 한쪽 줄 잡던 줄을 살짝 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포인트가 안 떠. 사람이 가입이 안 돼. 그걸 제가 나중에 눈치를 채고 전화를 했어요. 스폰서님, 왜 이쪽에 사람도 없고 포인트도 없어요? 왜? 올라가는 포인트 이 속도가 비슷비슷했는데 아니 한쪽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아, 사장님, 거기도 사장님 줄이에요. 거기도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그런가? 그러니까 좀 단순 무식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아, 맞다. 여기도 내 거지. 왜? 여기 포인트가 나한테 오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소실적 거기를 이제 붙잡고 지금까지 하는데요. 이게요, 제가 경영을 전공을 해서 그런지 저는 통계를 내고 확률을 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보니까 50명쯤 가입하면 그 중에 한 명이 사업을 하겠다고 튀어나오더라고요. 확률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자, 나 지금 개보도를 딱 열었는데 한 10명쯤 달아놓고, 아우,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스폰서님한테 고민을 이야기하는, 어, 말은 하지 마세요. 예, 저는 개보도 딱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 사장님, 전단지 이만큼 줍니다. 제가 이만큼 주고 다시 나가서 여기 한 50명 달고 오세요. 이래요. 제가. 왜냐하면 예, 우리는 확률 게임이에요. 우리 최근에 우리 회장님이 진주 이야기 하셨죠. 진주. 예. 아니 진주 썩은 진주 그 조개 몇 개 이렇게 갖다 놓고 까보지도 않고 그냥 안 한다. 진주가 왜 안 나와요? 아우 이거 진주 안 나와요. 까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진주 안 나와요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1년 동안 제품을 쓰면서 사람들을 계속 자,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양을 늘리세요, 양을. 저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 세일즈 마스터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팀장요, 팀장,
어, 밀려갔어요. 왜? 저는 제가 어떻게 갔는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래갖고 제가요 3년 만에 뚜껑이 날아갔어요. 진정하게. 왜?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왜? 마케팅, 그러니까 이게요, 안타병에 걸리면 안 되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마케팅이 치고, 아메이에 당했다는 상처, 뭐, 멜라루카에서 당했다는 상처, 그것 때문에 애터미에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제가 엄청 저를 이렇게 꼭꼭 숨겼던 거예요. 제 마음을. 그런데 3년 만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 회사 3년 만에 망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3년이 지나도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 안 망해요. 이 회사 안 망하고 캄보디아, 필리핀, 뭐, 막 나가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막. 그때부터 제가 뿅 가가지고요. 이 회사를 제대로 내 회사라고 받아들인 다음에 저는요, 내 통장에 100만 원만 있으면 해외로 나갔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국내를 좀 다졌어야 되는데, 제가요, 뛰어 오픈한다고 캄보디아 가. 하루가 없는데. 오픈한다고 필리핀 가요. 말레이시아 갔어요. 인도네시아 갔어요. 막 갔어요. 그때 막, 였어요. 글로벌을. 너무 빨리 나갔어요. 노하우도 없고, 마케팅 플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게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글로벌은 언제 나가야 된다? 지금 나가야 지금. 근데 지금 이제 나가려고 보니까 아우 국내가 터져가지고 안 나가도 돼. 국내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강릉에 얼마 전에요. 세계 합창대회가 열렸어요. 전 세계 37개국에서 전 세계에서 강릉으로 사람들이 다 몰렸어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제 전장지를 만들어가지고요. 240장을 만들어가지고 한 100장을 뿌렸어요. 100장을 뿌렸어. 그 중에서 지금 5명이 연락이 되고 있어요. 5명. 자, 비행기 값 아꼈고, 네, 에너지 아꼈고, 제가 무조건 이제 그 친구들, 그리고 제가요, 세계 창대회를, 주최하는 그 단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됐어요. 저는요, 아마 그 독일 가가지고 그 협회에서 자원봉사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제가 아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네요, 벌써. 에피소드 진짜 많은데. 자, 자, 여기서 제가 쭉 지금 얘기 다 했어요. 얘기 다 했어요. 자, 마지막 본론 끝이 갑니다. 결과를 상상하고 현실로 만들어라. 저 이런 말 정말 좋아하거든요. 마케팅은 이런 걸 가리켜요. 마케팅은요, 왜 재밌냐면, 마케팅이 왜 재밌냐면요,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말해요. 보세요. 김희애든지 이영애든지 그 모델이 어떤 화장품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러면서 찍잖아요. 막 진짜 그 사람이 그거 쓸 것 같아요? 우리 안 쓰는 거 뻔히 알아. 근데 소비자들은 백화점에 가서 그 화장품을 만나는 그 순간 그 화장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모델을 봅니다. 모델을 상상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품을 쓰면 꼭 자기가 기미애가 될 것 같고 이형이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비싼 돈을 카드로 긁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그 제품을 사가지고 오면서 70%는 후회를 해요. 후회한 것 중에 일부분, 50%는 뭐냐면 내가 이 카드를 긁은 거를 배우자나 이제 이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카드값을. 들켰을 때 어떤 핑계가 될까? 예. 라는 걸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소비자 심리인데 그 소비자 심리까지 연구하는 게 바로 마케터들이에요. 그런데 애터미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결과를 상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결과를.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아요? 3년 후에? 5년 후에? 와, 저는요, 아마도, 몇 년 후에는 우리 여기 제가 아까 봤던 저기, 무슨 센터였지? 예, 하모니 센터.
고향 드림센터, 막, 네, 이런 센터에 가서 강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강릉에 놀러 온 김에, 강릉에 놀러 온 김에 우리 센터에 와서 강의를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여행 일이고, 일이 여행인 게 우리 애텀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화면을 좀 크게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는 강릉에 여행 잡아놓고 강릉 행복센터에서 강의를 하겠다 하시는 분 손들어주세요. 네, 정수님, 네, 서오경 세주 마스터님, 이순영 선생님도 손 드신 거예요? 와, 좋아요, 좋아요. 이순영 사장님, 김문정 사장님, 좋아요, 좋아요. 제가 다, 예, 우리 센터에 앞에, 네, 저기, 네네, 손을 막 이렇게 송치 돌리신 분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로얄마스터님까지도, 맞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고, 이 뭐야. 저는 늘 상상했어요. 되지도 않는 거를 상상하고, 뭐냐면, 아니, 내가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뿌린다고 연결이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조금만 1%의 상상, 그 1%의 가능성을 붙잡고 제가 막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인스타그램으로 말레이시아 친구들하고 지금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관계가 어떻게 앞으로 발전을 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제 마음에서 부정적인 거는 저는 갖고 가지 않거든요. 저의 장점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또, 속도냐, 방향이냐. 방향이냐, 속도냐. 이거 우리 늘 고민하잖아요, 사업자들은. 자, 처음에는 방향이에요, 처음에는. 자, 소비할 때도, 방향이 중요하죠. 왜 소비를 하는지가 중요해요. 애터미 치약을 왜 써야 돼요? 애터미 덴탈 케어를 왜 써야 돼요? 왜 써야 돼요? 포인트 올리려고? 소비자들은 포인트에 관심이 없어요. 안 그래요? 그죠? 소비자들은 포인트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왜 이 쉐이크를 먹어야 되는지, 왜 먹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가치를 이야기해 주는 게 우리 사업자들인데, 저는 처음에 애터미를 방향으로 보고 소비를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한마디였어요. 애터미가 이 포인트 가지고, 하여튼 뭐 포인트가 어떻게 돼가지고 수당을 주겠대요. 진짜로. 그리고 본인이 저를 가입시켜 주신 분이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6만 원씩 받고 있대요. 6만 원씩. 근데 저는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6만 원, 7만 원, 그게. 처음부터 1억입니다. 이랬으면 저 안 했을 거예요. 왜? 아메히 멜라루카가 그랬거든요. 저한테 거짓부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달려도 1,000만 원, 1억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 불안한 마음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더 못했던 것 같은데 애터미는 처음부터 6만 원이라는 아주 작은 처음 목표를 저한테 딱 심어줬기 때문에 소비를 하면서 그 6만 원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향을 제대로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내를 잘해 주셨다, 스폰서님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제가 100명, 200명 하면서 그 안에서 사업자들, 나랑 같이 이 애터미를 알아보고 사업자가 나타났을 때부터 이제 속도가 막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방향이냐는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속도 잡고 가는 파트너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저도 이런 사람 하나 나타났거든요. 가입하자마자 자기는 뭐 막 그분은 이미 제가 타고 싶은 차를 타고 있어요. 이미 명품 가방을 메고 다니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막 저한테 아우 송주현 사장님 이제 내가 왔으니까 끝났어."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제가요. "어우 됐다." 그래요. 됐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 혹시 몰라서 장바구니 이렇게 가 봤어요. 뭘 산 거예요. 막 아니 담아 놓은 거예요, 장바구니에.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놀래 가지고. "사장님 이거 왜 이렇게 담아 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어차피 내가 쓰는 물건들을 한번 담아 봤어." 이러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이분은 사업적인 마인드가 이미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어떻게 할게요? 뭐라고 말했냐면 "사장님 아직 집에 쓸 만큼 있는 거는 빼세요. 빼고 지금 한 두 개밖에 없어서 아슬아슬한 물건만 사세요." 네 이랬어요, 일부러.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아니 그러면은 뭐 언제 30만 포인트 해." 이러는 거예요. 아니 30만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물건 써 보고 마음에 들면은 하든지 뭘 하든지 하셔야지. 아니 이거를 왜 이러지 마세요. 내가 막 이랬어요, 억지로. 이랬더니 이분이요. 진짜 쪼끔만 산 거예요. 자기 필요한 것만 딱 선크림 뭐 지금 딱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딱 사 가지고 딱 써 보시더니 저를 딱 불렀어요. 그러더니 왜 나한테 이렇게 말했는지 알겠대요. 그러면서 고맙다고. 왜냐하면 사실 애터미를 그분한테 저 혼자 애터미 송지연만 얘기했을까요? 아니잖아요. 뭐냐면 진짜 왜 애터미를 써야 되는 그 진정성을 저한테 느꼈대요. 그게 저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 완전히 나죠. 이렇게 막 큰 손들이 막 들어오면 솔직히 '아 이 사람 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지.' 이러는데 저는요. '나는 이분하고 끝까지 가고 싶다.'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냥 친구처럼 우리 관계가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언젠간 나도 내가 타고 싶은 차를 탈 거고 내가 갖고 싶은 가방을 들 거고 이분하고 수준이 비슷해질 텐데 그때 난 이분하고 친구가 돼서 나는 부유한 삶의 그 질을 잘 몰라요. 어떻게 쇼핑을 하고 어떤 시간이 나면 어떻게 여행을 하고 이런 거 잘 몰라요. 서민처럼 살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삶도 배우고 싶어요. 한 달에 3천만 원씩 벌었을 때 어떻게 사는지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집에 뭐 도우미 아줌마가 오는 것도 상상이 안 돼요. 내가 그분한테 어떻게 일을 시켜요. 그 시키는 것도 잘 모르겠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돈이 있으니까 그걸 배워야지. 기부할 때 어떻게 기부하는지. 아너 소사이어티 1억 우리 기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배우고 싶어요. 그러려면 '이런 친구들이 내 주변에 있어야 된다. 나는 그래서 이분한테 나는 이분을 속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속도 이야기할 때 저는 늘 겸손하고 뭐랄까요? 좀 진정성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0년 전에 제가 초창기 때 애터미 전단지 들고 막 이야기했을 때 저한테 정보를 들었던 분이 10년 후에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작년 한 재작년에 코로나 때 전화가 왔어요. "왜 나한테 안 와요?" 이러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안 와요?" 이러는 거예요. "네?" 아니 그때 사장님이 안 한 그분이 그랬어요 저보고. "난 그런 거 안 해요." 이랬어요. 그래 갖고 저 상처받았거든요. 그 뒤로 그 사람한테 안 갔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SNS,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여러분들 하시나요? 제가 꾸준히 활동하는 걸 올렸더니 그분이 이제 친구가 돼 있거든요. 그분이 10년 동안 저를 지켜본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만 가입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딴 사람들이 왔는데도 가입을 안 했대요. 그러면서 저를 만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입을 했어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 갖고 저는 그렇게 오신 분은 제 마음속에 '내가 이 사람은 죽어도 성공시킨다. 죽어도 성공시킨다.' 목표가 딱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애터미를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우리. 나 혼자가 아니라. 도서관 사서는요, 나 혼자 그 자리에 가서 월급을 받아요. 우리 아버지가요, 대한항공이라는 대기업을 다니셨거든요. 평생 36년 가까이를 그 대기업에서 진짜 엔지니어로서 뼈 빠지게 일했지만 그 회사는 우리 아버지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왜? 병 앞에서는 누가, 그리고 아버지를 이제, 어, 장례를 끝나고 유품을 정리할 때 다이어리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글씨 쓰는 걸 되게 좋아하셔갖고 일기를 다 쓰셨는데 그 안에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만드신 그 인생 시나리오가 우리 아버지 다이어리에 있었어요. 버스를 개조해서 엄마랑 캠핑하면서 전국을 여행하고, 어, 아버지가 엄마랑 미국, 뭐 호주 이런 데는 막 여행을 다 다니셨는데 동남아시아는 안 다니셨다더라고요. 왜? 그때는 이제 연금 받아서 가까운 데니까 다니시려고. 그런 꿈들이 막 적혀 있었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가셨어요. 자, 그런데 애터미는 혼자만의 목표를 이루라고 있는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우리가 연결돼 있는 우리가 다 같이 포기하지 않으면 각각의 꿈들을 다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려면 진짜로, 어, 제발 나의 욕심 말고 서로의 그 꿈들을 인정하고 함께 지지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음, 제가 어제, 아, 우리 총장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센터에 몇 명이 모여요? 언제 모여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요,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왜? 안 모여요. 저는 센터에 사람들이. 센터에 사람이 안 모여요. 지금도 다 비어 있어요. 안 와. 왜? 지금은 우리가 각자 자기의 방향에 맞춰서 속도를 낼 때가 돼서 굳이 막 모이고 막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 저는 1대1로 찾아갑니다. 자, 이것도, 자, 또 송주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또 센터장님한테 막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거는 각자 상황마다 다른 거예요. 대신에 뭐냐면, 우리 사장님들은 자기의 실정에 맞게 자기의 목표를 잡아서 그걸 지금 각자 막 이루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 여기에도 들어와 계실 수도 있어요.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각자가. 그래서 이 최선을 다한 각자들이 유기체적으로 똘똘똘똘 뭉치면 네트워크, 조직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내가 내 역할을 정말 충실히 잘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구성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저랑 아무 상관없지만 상관 있는 우리 여러분들께 알지도 못해요. 여기서 저는 아는 분은 이용균 단장님, 또 우리 예쁜 김미숙 로얄마스터님, 그리고 저를 여기 소개해 주신 홍모 스타마스터님, 뭐 이렇게밖에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제 170명의 170여 명의 친구를 얻은 거예요. 우리 모두 임페리얼 마스터에 가서 우리 성공, 부자 친구들을 만난 셈이죠, 저는. 그래서 저는 우리 사장님들이 저의 오늘 이야기가 어떤 생각으로 와닿았을지 정말 궁금하고 우리 다 같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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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살아남아서 반쪽 크라운이면 어떻고 반쪽 샤론이면 어떻고 그죠? 예, 제가 수당은 오토 팀장이에요 꼴랑. 근데도 리더스 클럽이에요.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나중에 가입한 사람이 먼저 치고 올라가서 지금 스타마스터가 몇 명인지도 몰라요. 이게 바로 애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꽉 붙잡고 끝까지 성공을 이뤄내시는 그런 애터미인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